여러분, 요즘 주한미군 기지에 뭔가 엄청난 게 깔리기 시작했다는 거 아세요? 바로 미국판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IFPC라는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로켓 수천 발을 요격하는 그 아이언돔 있잖아요. 그거의 미국 버전이 지금 한반도에 배치되고 있어요. 아, 북한 미사일 막으려고 그러겠지? 네, 맞습니다. 근데 절반만 맞는 답입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이 한국에 보내고 있는 무기 리스트를 보면요. 이게 북한만 상대하는 스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뭔가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이 큰 그림이 뭔지, 그리고 왜 트럼프 같은 사람도 요즘 한국에 대한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IFPC부터 볼까요? 이거 정식 명칭이 간접화력 방어 능력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하면 날아오는 로켓포, 박격포, 순항미사일, 심지어 드론까지 요격하는 방어막입니다. 북한이 서울 향해 방사포 수백 발 쏘면 IFPC가 위잉하고 요격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미국이 우리 걱정돼서 보내주는구나. 고마워라. 근데 잠깐만요. 같은 시기에 미국이 한국에 패치한 것들 리스트 좀 볼까요? MQ-9 리퍼 드론 이건 테러리스트 찾아서 정밀 타격하는 공격용 무인기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디 숨어 있는지 24시간 감시할 수도 있죠. RC-135 정찰기 이건 적국의 통신을 도청하고 레이더를 분석하는 전자전 괴물이에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그 말이 필요 없죠. 세계 최강 전투기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북한 상대하는데 이 정도 화력이 필요할까요? 솔직히 북한 공군력은 1970년대 수준이거든요. F-22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럼 대체 누굴 상대하겠다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중국이죠. 미국 입장에서 지금 21세기 최대 숙제가 뭐냐면 중국이 태평양을 장악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제1열도선이라는 걸 돌파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방어선입니다.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이 라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해요. 그리고 이 방어선의 정중앙 가장 완벽한 위치에 누가 있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중국 주요 도시까지 1000km 이내 거리에 있어요. 베이징까지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갑니다. 미사일로는 10분이면 충분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어디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할까요? 일본, 괌?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출발지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목에 걸린 칼 같은 존재예요.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무력화시켜야 하는 1순위 타깃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에 최신의 무기를 쏟아붓는 겁니다. 북한 때문만이 아니에요.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 기지로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재밌는 비유 하나 해드릴게요. 과거의 주한미군은 미국 입장에서 실손보험 같은 거였어요. 혹시 북한이 남침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보험 하나 들어두자. 이 정도 마인드였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돈 들여가면서 한국 지켜줘야 돼? 방위비 더 내라. 이런 소리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이 미국의 생명보험이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건 해지하면 본인이 죽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면 태평양 지배권을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배권의 핵심 고리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을 포기한다는 건 중국에게 너네 마음대로 태평양 나와도 되라고 문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한국군 전력 수준 보세요. 세계 6위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이지스 구축함, F-35 스텔스 전투기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지켜줘야 하는 약한 동맹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돈을 쏟아부어도 괌을 한반도 위치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한국이라는 땅 자체가 미국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생명보험이다. 이건 해지하는 순간 미국의 아시아 패권이 끝난다. 실제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면 이게 딱 증명됩니다. 2017년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은 우리한테 무임승차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 근데 2024년 선거 캠페인 때는요? 우리는 한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이다.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첫째,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한 횟수가 연간 수천 건을 넘어섰어요. 이건 전쟁 연습입니다. 실제로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둘째, 한국의 가치가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국이 간접적으로 포탄을 지원했죠. K9 자주포 기술은 폴란드에 수출돼서 나토 동맹국들한테 한국 무기 괜찮네? 라는 인식을 심어줬고요. 셋째, 반도체 전쟁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생산해요.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로 압박하려면 한국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이건 단순 군사 동맹을 넘어서 경제 안보 동맹으로 확장된 거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미국은 이제 한국을 보호해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곧 있으면 방위비 협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트럼프가 또 돈 더 내라고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는 우리도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우릴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알거든요. 한국을 잃는 순간 자기들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물론 적정한 방위비 분담은 필요합니다. 동맹은 서로 책임을 나누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젠 우리가 구걸하는 입장이 아니라 협상하는 입장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국이 IFPC를 한국에 배치하는 건 우리를 지켜주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국 자신의 글로벌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는 공정하게 협상될 문제입니다. 이런 논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정리해 볼까요? 주한미군 기지에 깔리는 IFPC, 리퍼 드론, 정찰기들은 단순히 북한 방어용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전선 체스판을 한반도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스판의 핵심말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은 이제 미국에게 실손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입니다. 이걸 해지하면 미국 본인이 죽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당당해져야 합니다. 동맹은 시혜가 아니라 상호 이익이니까요.